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탈당과 함께 독자 행보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탈당 후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후속 탈당이 멈칫하는 사이에 문재인 대표 또한 더 강력한 목소리로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데요. 야당은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 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철수 의원이 어제 고향 부산을 찾았습니다. 우선 안철수 의원이 그곳에서 한 얘기부터 들어보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입니다. 개혁을 하는, 혁신을 하는 척만 하지 더 큰 혁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 날 탈당 선언을 하고 이제 사흘째인데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평생 야당만 하기로 작정한 정당이다. 이 얘기는 평생 집권을 못할 정당이다. 이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제 비판이 굉장히 뼈 아픈데 저는 일정 부분 맞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해요. 아, 크다. 예. 지금까지 사실은 혁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거대한 이 물결 앞에 우리가 합쳐야지 승리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 때문에 네. 사실은 혁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담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혁신의 대상자들이 여전히 기득권 자리에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네. 선거 때마다 이제 유권자들을 좀 속이려고 계속해서 했었던 측면들이 저는 반성적으로 우리 당이 한번 새정치연합이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고 네. 안철수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 참에 제대로 된 혁신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정당으로 한번 유권자들께 선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네. 예,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 경쟁을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동학 소장이 우리 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동학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청년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냄비 속의 개구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네. 처음에는 아주 낮은 따뜻한 온도의 네. 개구리를 넣으면 정말 편안하게 있는데 그렇죠. 결국은 그것이 임계점까지 끓는 줄도 모르고 이제 죽게 되는 네네. 이런 상황에 비유했는데 네. 이것도 적절한 비유입니까? 네, 이것도 적절한 비유라고 지금 그렇습니까?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적으로도 그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새정치연합의 비유를 하는 것도 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 현상 때문에 국민의 삶이 더 타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소멸하게 되는 정당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이거는 굉장히 준엄한 목소리예요. 네. 예.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의 이런 강한 성토들을 비교적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럼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결국 잘한 겁니까?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사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함께 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끝까지 생각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문재인 대표께서 혁신전대를 받아서 네. 다시 한번 전당대회를 해서 그리고 당을 수습해서 다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잘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결국 나가게 됐지만 이 나가게 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혁신의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은 이제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혁신의 깃발을 명확하게 들고 유권자들께 심판을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똑같이 혁신을 외치는 두 사람, 안철수, 문재인 두 사람은 왜 헤어졌을까? 아니, 통합전대와 혁신전대는 도대체 일반인에게 무슨 차이로 다가올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분은 이것을 바로 이념의 차이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네. 안철수 의원님 말하는 이른바 낡은 진보대. 그다음에 이것을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몰고 간 어떤 문재인 네. 대표의 이런 인식의 차이. 네. 이것이 도저히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표께서 걸어오셨던 길과 네. 안철수 전 대표께서 걸어오셨던 길이 서로 다릅니다. 네. 그리고 다른 만큼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고 네. 그리고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이랬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께서 얘기하셨던 것은 그 비전을 놓고 경쟁을 해보자. 왜냐하면 경쟁했던 적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이전에 당으로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셨고 네. 그리고 느닷없이 대표가 되셨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결국엔 저는 그런 비전 경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문재인 대표께서는 어찌됐건 그것이 결국 분열의 씨앗이 돼서 네. 결국에는 또 한쪽 편만의 어떤 승리가 또 되지 않겠냐. 그럼 한쪽 편만의 승리로 되면 총선 역시 반쪽 부대를 이끌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려하셨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볼 때는 두 분 다 여러 가지로 고심이 많이 크셨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전 혁신 경쟁을 어쨌든 국민들이 보실 수 있게 편한 단어를 좀 사용해 가면서 네. 혁신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게 일단 인적 교체, 네. 물갈이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두드러져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인물들의 중심에는 결국 민생으로 가겠다. 사익을 챙기지 않는 공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공공성의 인물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지금 이동학 소장과 같은 이런 바람을 담아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 이런 사태를 일으킨 데 대해서 우선 국민에게 사과했고 그러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승리를 이끌겠습니다. 저 문재인 사적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습니다. 네. 자,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하겠느냐. 일체의 기득권을 버리고 상향식 공천 등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짐했고요. 더불어서 당내 분란 세력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들어보죠. 당내 투쟁을 야기하면서 혁신을 무력화하고 당을 흔들어서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모두가 문재인의 입에 주목을 했던 오늘. 지금 얘기한 대로 몇 가지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우선은 국민에 대한 사과. 두 번째, 사직생의 각오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그동안 사실 끊임없이 리더십이 약하다. 뭐 저런 리더십으로 도대체 어떻게 새누리당과 견주어서 싸워볼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 사실은 이 안철수 대표와는 이제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측면들이 있지만 지금 네.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 안철수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 뒤에 뭔가 이렇게 숨어서 무언가의 어떤 이 당의 여러 가지 압력을 불어넣거나 이런 흔들림을 계속 작용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인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봐요.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앞으로 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하나는 시스템 공천입니다. 정말 그동안은 최고위에서나 혹은 대표가 이렇게 좌지우지해서 명단을 짜고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시스템 공천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걸 위한 이제 선대위 구성이 조금 더 넓게 인적풀을 좀 넓게 가지고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으셨거든요, 당에. 네. 결국 인재영입을 어떤 인물들로 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주목을 하실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한 인재 영입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역시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혁신 경쟁을 어떻게 강도 높게 해 나가느냐. 그리고 그것에 또 구체적인 뭐 반증이 되겠죠. 인재 영입,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바로 가시화될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자칫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세력은 이제 책임을 묻겠다. 이 얘기는 비주류 측에서 들으면 이제 20% 공천 배제 그 대상에 자신들이 뭐 전체적으로 희생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치기 어려울 텐데요. 그런데 공천이 그런 방향으로 되면은
어떤 혁신의 방향이 또 퇴색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네, 이제 그런 측면이 제가 계속 우려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네. 문재인 대표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당에 이제 꾸려졌는데 그게 방금 말씀하신 20% 하위 20%를 가리기 위한 의원 선출직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근데 그 위원회가 투명하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점수를 1등부터 끝등까지 매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그 사람들의 평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평가한 걸 밀봉해서 이제 나중에 공심위로 넘기기 때문에 네. 그 공심위에서 이제 그 등수를 쭉 확인을 해서 하위 20%를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제가 함께 참여해서 일했던 혁신위원회에서 네. 그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장치들을 몇 군데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혹시나 무리하게 해서 반대파를 어떤 숙청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 아마 안으로부터 벌써 반감이 많이 일어날 테고요. 저 역시도 그거는 참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표가 오늘 이렇게 강한 입지를 밝힌 것은 지금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에 예상과는 달리 후속 탈당이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탈당하겠다는 사람은 뭐 지금 3명 정도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의 비서실장이던 문병호 의원, 그리고 전남 도당위원장, 전북 도당위원장, 네. 누구죠? 유성엽 의원과 황주홍 의원, 이 의원입니다. 3명 정도가 빠르면 내일 탈당 선언을 한다는데 이것도 좀 가봐야 하는 일이죠. 정말로 할지는. 자, 여기에 문재인 대표가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표한 것 같은데. 자, 그럼 비주류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김한길 전 대표의 말을 한번 들어보죠. 제 거취 문제뿐만 아니라 선거를 앞둔 야권의 상황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깊은 고민이 있다. 자, 어떤 고민일 것 같습니까? 그러게 어쨌든 지금 그 큰 선거를 앞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지분이 굉장히 컸던 안철수 대표께서 나갔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고심, 이 과정에서 과연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 현실적으로 고민하실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어찌됐건 지금 뭐 소위 얘기하는 친노와 또 반대파의 어떤 이 대결 구도 양상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김한길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측면이 남들에 비해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부담도 그렇고요. 예, 여러 아마 그 반대파의 많은 의원들께서 김한길 대표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혁신 경쟁을 명확하게 그 혁신 경쟁을 함께 좀 힘을 합쳐서 좀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 행보를 보면 사실은 이렇게 그런 거에 앞장서서 이렇게 좀 당을 뛰쳐나가시기도 했고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관망하지 말고 혁신 경쟁에 뛰어들어라 네, 그렇죠. 이 얘기네요. 함께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한길 대표 뭐 당의 전략가로 알려져 있고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정말 23명을 이끌고 열린우리당을 집단 탈당한 바 있는 김한길 대표. 네. 일각에서는 지금 안철수 전 대표를 탈당하게 만들고 결국은 불쏘시개로 이용하고 본인들은 나가지 않으면서 지금 문재인 대표의 당대표 사퇴만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또 이런 또 판단을 하는 분도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한 분 주목해야 될 사람 바로 송호창 의원입니다. 직접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막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느라고 이때까지 제가 고민하고 동분서주하고 있었고요. 제가 뭐 탈당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좀 의외입니다. 탈당을 고민한 적이 없다. 자, 송호창 의원이 누굽니까? 자, 안철수 의원이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때 또 신당을 맡는다 할 때 누구보다 먼저 민주당을 탈당해서 오직 한 사람, 현역 의원으로서는 오직 한 사람 안철수 편에 섰던 이분이 지금 안철수 네.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 따라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봅니까?
일단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 좀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는 측면이 하나 개인적으로 아마 사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요. 네. 선거를 이제 그 이전만 하더라도 지난번만 하더라도 자기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큰 결단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자기 선거 앞에서는 그것이 큰 결단이라고 아마 보기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유권자로부터 수도권에 있어서는 뭐 거의 5%가 5%를 좌우하는 수치가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수그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장 내년 총선의 배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장 나가시게 되면 그 지역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들어서는 순간 네. 결국 지난번 재보궐 때 관악의 경우처럼 그런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네. 우려를 서로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갈래를 짚어봤는데 네. 이제 끝으로 간단하게 네.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까? 필연적으로 혁신 경쟁에 지금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그거를 몸을 사리게 되면 결국 유권자의 심판으로 정말로 소멸에 가까운 결과를 내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네. 차원에서 보면 저는 청년들을 과감하게 앞세워서 이 물갈이를 제대로 하고 새로운 샘물로 이 경쟁을 미래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유권자들께 던지면서 새 인물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년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동학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장이었습니다.